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판매량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가끔 댓글 보다 보면 그런 차들 있죠. 출시하면 무조건 산다 이런 차들이요. 스포츠카나 그런 거 말고 조금 현실적인 영역으로 좁혀보면 픽업트럭 같은 차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렉스턴 스포츠가 유일했던 한국 픽업트럭 시장에 수입차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그렇게 출시해달라고 해서 출시했더니 이건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량이 처참하더라고요. 무조건 산다는 차들이 이렇게 폭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픽업트럭 시장은 쌍용차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로라도부터 포드까지 픽업트럭을 출시하면 쌍용차의 시대는 끝난다, 쌍용차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과연 진짜 그렇게 됐을까요? 판매량 통계를 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렉스턴 스포츠는 13,500대 정도가 팔렸고 렉스턴 스포츠 카는 12,300대 정도였습니다. 둘이 합치면 25,800대 정도 되는 거죠.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스타리아랑 GV80과 비슷한 수준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자, 렉스턴을 위협한다던 차들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동안 콜로라도는 3,750대가 팔렸고요, 포드 레인저는 985대, 글래디에이터는 956대가 팔렸습니다. 레인저가 작년 4월에 출시됐고 글래디에이터도 작년 4월에 출시됐잖아요. 레인저는 한 달에 109대꼴, 글래디에이터는 한 달에 106대꼴, 12개월로 따져도 레인저는 1,300대, 글래디에이터는 1,270대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 차들을 다 합쳐도 6,300대 정도 되는 거죠. 렉스턴 스포츠의 절반도 안 되는 판매량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출시한다면 무조건 산다는 사람들 죄다 어디 갔어? 그 사람들만 다 샀어도 쌍용차의 절반 이상은 팔렸을 텐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쌍용차가 월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수입차가 별로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하고 시장 동향을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 흔한 얘기죠. 그런데 픽업트럭이라고 해서 이걸 너무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렉스턴 스포츠는 국산차고 나머지는 완벽한 수입차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렉스턴 스포츠가 국산차이기 때문에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랜저가 장악하고 있는 준대형 세단 시장에 일본차든 독일차든 아무리 비슷한 차를 내놔도 그랜저를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격이나 성능을 따졌을 때 한국 소비자들은 결국 그랜저를 선택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가격 범위만 따져봐도 답이 나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을 기준으로 보면 취득세 포함 3,130만원에서 4,680만원까지고요 콜로라도는 4,240만원부터 5,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상위 모델하고 겹친다는 거죠. 포드 레인저부터는 아예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트림이 두 개인데 하나는 5,300만원, 나머지 하나는 6,790만원입니다.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7,400만원이고요 애초에 가격대부터 다르고 가격대가 다르다는 건 소비층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소리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소비층이 전혀 다르다는 건데요, 생각보다 소비층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 따져보면 정말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렉스턴 스포츠는 레저도 레저지만 생계형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수입 픽업트럭은 생계형보다는 레저, 그 중에서도 세컨드카에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산다는 겁니다. 이것도 통계자료랑 같이 볼까요? 렉스턴 칸의 1년간 통계자료인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기록한 판매량은 15,700대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남성 구매 비율이 80%로 압도적이었고요, 연령대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 구매 비율이 높은지 사업자 구매 비율이 높은지를 봐야 하잖아요. 사업자 비중이 53%, 일반 개인 비중은 47%로 사업자 비중이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쌍용차 전체 범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쌍용차 전체 구매자 중에 개인 구매자는 68%, 사업자는 32%거든요. 일반 개인 구매자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는 이거랑 완전히 반대니까 실제로 업무 용도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콜로라도도 한번 볼까요? 이 차도 연령대는 50대가 약 30%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40대가 20%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건 렉스턴 스포츠랑 똑같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 비율이 26%, 법인 비율이 11%, 이 둘을 합치면 판매자 비율은 37%가 되잖아요. 일반 개인 구매자는 6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렉스턴 스포츠는 생계형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더 많다는 거고, 콜로라도 같은 수입 픽업트럭도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 혜택이나 국가적 혜택이 똑같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확실하게 소비자층이 나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차들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소비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량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렉스턴 스포츠의 타깃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가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계형 소비자들도 겨냥하면서 동시에 레저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까지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계형으로 타기도 무난하고 그렇다고 레저용으로 부족한 차도 아니거든요. 오프로드 성능도 괜찮고 미국 픽업 트럭들처럼 용도에 맞게 튜닝도 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도 이런 튜닝 용품들을 회사 차원에서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쌍용차의 실내 디자인이나 기능들이 일반 대중적인 차들 기준으로 보면
올드하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픽업 트럭 시장에서만큼은 글쎄요, 전혀 안 꿀리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반자율 주행 기능에 가죽으로 뒤덮인 내장재, 그리고 이렇게 다른 차들하고 비교하면 렉선 스포츠의 실내 디자인은 세련됐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입 픽업 트럭들은 어떤가요? 가격이나 파워트레인을 보면 사실상 생계형 소비자들은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애초에 타깃으로도 삼지 않겠다는 거죠. 레저용으로 타고 싶은 소비자들만 겨냥하다 보니까 당연히 타깃 범위도 그만큼 좁고요. 이 좁은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댓글로 나오면 무조건 산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레저용으로 나오면 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구매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렉스턴 스포츠 정도로 나오면 사야지 이런 생각이었던 사람들은 차가 전혀 다르게 나와버리니까 구매를 안 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해보면 앞으로 나올 차들의 판매량도 짐작이 가능하죠. 포드도 F150 전기차를 만들었고 쉐보레도 실버라도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아마 순수 전기차로 만들어진 픽업 트럭이 갈수록 많아질 텐데 일단 이 차들은 소비자 선정 기준에서 파워트레인은 빠질 겁니다. 왜? 4기통, 6기통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니까요. 있어봤자 주행거리 정도겠죠. 결국 가격이 소비자층을 가릴 거라는 건데 아까 제가 렉스턴 스포츠 가격이 얼마라고 했나요? 풀옵션 모델이 취득세 포함 4,6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보조금 같은 거 포함해서 렉스턴 스포츠 가격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생계형 소비자들도 겨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팔리고 있는 수입 픽업 트럭들처럼 우리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여가 활동에 적합한 편안한 차를 출시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격도 올라갈 거고 렉스턴 스포츠의 입지는 여전히 건재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인수 확정까지 간 건 아니지만 에디스 모터스 계획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고 순수 전기차도 만든다는 건데 렉스턴 스포츠가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 모델로 나온다면 이건 또 다른 독점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현대차는 픽업 트럭을 국내에 출시 안 할 거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이 와중에 수입 픽업들은 아예 다른 범위로 나와버리면 선택지는 렉스턴 스포츠가 유일해지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렉스턴 스포츠와 다른 수입 픽업들은 말 그대로 국산차와 수입차이기 때문에 판매량과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는 건 당연하다. 렉스턴 스포츠는 레저를 즐기는 소비자들 뿐 아니라 생계형 소비자들까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나오면 무조건 산다고 한 사람들은 실제로 레저용 픽업 트럭을 원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들은 이미 구매를 끝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생계형 픽업 트럭을 원하던 사람들은 구매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수입차 브랜드가 생계형 소비자들까지 겨냥하지 않는 이상 쌍용차의 픽업 트럭 시장 독점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매 동향 분석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무조건 산다 했다가 안 타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